네, 제 3강에서는 ONM2 애플리케이션 개발 절차, 두 번째로 이제 프로시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제 2강에서 우리가 유즈 케이스를 하나 설정을 했고요. 원격에서 조명을 제외하는 서비스를 가정을 했고, 거기에 맞게 ONM2M 아키텍처를 우리가 설계를 했고, 각각의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로 우리가 구현을 할 것인가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즈 케이스에서 정의되어야 될 이제 프로시저, 절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 중에서 두 가지, 등록 프로시저와 최초의 리소스 생성 프로시저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즈 케이스 프로시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이제 등록이 되겠죠. 우리가 유즈 케이스에서 조명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조명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등록을 해야겠죠. 이때 조명이 A, D, N, A라고 말씀드렸었고 1, 2 이렇게 두 개의 조명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의 애플리케이션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아키텍처에서 우리가 MNA라고 했던 거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저장 리소스에 접근하는 서비스를 위한 접근 제어 정책 리소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다뤄야 되고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뭐 CSE도 그렇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A도 그렇고 접근 제어 정책도 그렇고 일단은 이걸 등록을 다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소스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명을 그룹으로 묶어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 리소스 생성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위에서 정의한 특정 접근 제어 정책에 따르는 컨테이너 리소스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조명 상태를 가진 컨텐트 인스턴스 리소스를 생성을 해야 되고요. 알림을 위해서 가입 리소스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검색 및 그룹 리소스 업데이트와 관련된 프로시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특정 필터 기준을 가진 모든 컨테이너들은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 MNA죠. A로부터 발견될 수 있고요. 디스커버리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컨테이너들은 그룹 리소스의 멤버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또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발견, 디스커버리, 그리고 뭐 조명 상태를 검색해주는 프로시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필터 기준을 가진 모든 컨테이너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리소스 아이디를 사용해가지고 발견 또는 검색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정의할 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조명을 발견하고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도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ONM2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고 컨텐트 정보나 검색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어하는 과정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단일 조명 스위치 온오프가 있고 다중 조명, 이건 그룹이 되겠죠. 스위치 온오프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조명들을 검색을 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조명의 스위치를 온오프 시키는 것들을 해야 되고요. 또 그룹 하나 이상의 조명들을 한꺼번에 온오프 시키는 과정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대략 이렇게 6가지 프로시저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2가지 과정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록 과정입니다. 자, ONM2M 기반의 모든 디바이스들, 여기서는 조명이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ADN, AE,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MNAE 등등 이런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게 서비스에 사용되려면
전원이 켜지는 순간 모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되겠죠. 자, 등록을 했는데 어디에 등록을 할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게이트웨이 아니면 서버가 될 겁니다. 즉,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MN-CSE에 해당하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IN-CSE죠. 이 CSE들의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등록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인프라 노드 CSE, 여기 서버에 해당하는 거죠. 1M2M 서비스 플랫폼이 됩니다. 여기에 일단 집에 있는 게이트웨이, 즉 MN-CSE를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록을 해주고요. 다음으로 집에 있는 게이트웨이, MN-CSE가 있는데 이 MN-CSE는 또 M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에 올라가 있는 애플리케이션 엔티티죠. 얘를 어디에 등록을 할까요? 당연히 MN-CSE에다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조명 두 개가 있죠. ADN-A1과 ADN-A2가 있는데 이것들도 게이트웨이에다가 등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됐고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될 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IN-A를 IN-CSE에 등록하기로 우리가 아키텍처를 잡았었죠. 그죠? 그래서 등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등록을 하는데 IN-CS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폰 앱 IN-A가 IN-CS를 거쳐서 MN-CSE를 거쳐서 ADN-A와 ADN-A1,2를 이제 제어를 하게 되잖아요. 제어를 하게 되기 때문에 MN-CSE에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IN-CSE가 MN-CSE에 IN-A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다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MN-A도 자, 여기서 기능들, 디스커버리 기능을 MN-CS에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MN-CS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엔티티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등록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찾은 엔티티에 대해서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를 우리가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다음으로 과정이 이제 초기 리소스 생성입니다. 자, 조명의 상태를 검색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값들이 데이터 값들이 저장될 수 있는 초기 리소스를 이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접근 제어 정책 그리고 그룹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고려를 해서 정해야 되고요. 우리의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그룹 생성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그룹을 나눠서 생성을 해주려고 합니다. 조명제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MN-A가 MN-CSE에 조명 상태가 업데이트 된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그룹을 하나 생성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명에 대한 검색 기능이 될 수 있게 그룹을 하나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컨테이너를 이제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ADN-A1과 ADN-A2에 대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해 달라고 MN-CSE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ADN-A1 같은 경우에는 Lite1이죠. 요거에 대해서 컨테이너 리소스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write2에 대해서 컨테이너 리소스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때 컨테이너 생성을 하게 되면 특정한 접근 제어 정책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고 그 접근 제어 정책에 맞게 컨테이너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MNCSE 아래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컨텐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MNA나 또는 INA에 의해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가입자, 즉 조명 애플리케이션이죠.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명 애플리케이션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의 컨테이너 아래에 컨텐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생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컨텐트 인스턴스는 아까 생성한 컨테이너 아래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write1도 마찬가지고 write2도 마찬가지고 자, 생성이 되고요. 다음에 구독 조명 write1에 생성된 컨테이너 아래에 구독 리소스 생성하고요. 다음에 조명 2에서도 컨테이너 아래에 구독 리소스를 생성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은 CSE에 A라든가 또는 CS와 CSE 간에 MNCS에서 INCS로 CSE 등록을 하고 각종 A가 해당하는 CSE에 등록을 하고요. 그 절차가 끝나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 값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저장하고 하려면 이제 초기에 리소스를 생성하는데 리소스 생성하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생성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컨테이너라는 것을 생성을 해서 일종의 데이터가 보내줄 수 있는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하나 생기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들은 컨텐트 인스턴스에 실려서 매번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또 더 자세한 구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은 이렇게 마치고요. 4강에서 또 다른 프로시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